42년 동안 광주 시민의 음료수를 만들어 온 롯데칠성 공장이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적자도 파산도 아닙니다. 짐을 싸게 만든 건 사장도 시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이미 5번째 짐 싸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광주 공장만 골라서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메뚜기처럼 똑같은 패턴을 옮겨다니는 외부 세력의 5단 매뉴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전단이 당신 회사 정문에 붙는 순간 무슨 일이 시작되는지도요. 42년 동안 광주의 음료수를 만들던 롯데칠성 공장이 하루아침에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적자도 파산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1984년 10월에 광주 북구 양산동 본촌산단에서 가동을 시작한 공장이거든요. 부지가 6만 8천여 제곱미터, 약 2만 평입니다.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 20개를 합쳐놓은 크기예요. 그 안에서 호남 거래처 2만 곳에 음료와 주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약 200명이 매달 월급을 받아가는 일터였어요. 연 매출이 약 330억 원입니다. 광주 시민이 들이켜는 사이다 한 캔, 동네 슈퍼 냉장고 한 줄, 식당 테이블 위 음료 한 병이 다 여기서 흘러나왔거든요. 그런데 2025년 12월, 회사는 폐쇄 추진을 발표합니다. 이르면 2026년 3월, 공장 정문이 완전히 잠깁니다. 사측이 내건 명분은 이렇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3조 3교대 효율화, 그리고 직원들에게 전환 배치안을 내밉니다. 안성 약 280km, 양산 약 300km. 도대체 280km가 어떤 거리일까요? 광주에서 출발해 서울 한복판을 한참 지나야 닿는 거리입니다. 직원 한 명이 새벽에 일어나 출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가족 입장에선 사실상 짐을 싸서 도시 밖으로 나가라는 통보인 거죠. 이사비와 주거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이 따라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지원금이 있어서 가족 통째로 280km 밖으로 옮겨갈 가장이 몇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우회적인 정리해고 통보에 가깝습니다. 공장 한 채가 닫힌다는 말은 거래처 2만 곳의 매출 한 줄, 운송 트럭 기사들의 한 달 수입, 동네 식당의 음료 매출까지 함께 마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광주 공장이 닫힌 건 처음이 아닙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그림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정말 마음먹은 명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측 회의실에서 나온 발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이 노조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 이사비 지원도 3교대 효율화도 그 다음 줄이었어요. 사장이 짐을 싸기로 마음먹은 진짜 명분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장이 직원 200명을 280km 너머로 보내겠다고 결심하려면 사실 어지간한 각오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입 밖에 그 문장이 나왔다면 도대체 광주는 그동안 어떤 도시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은 광주가 어떤 도시인지부터 짚는 겁니다. 광주는 원래 제조업이 도시, GRDP의 17%를 떠받쳐온 산업도시였어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연 매출 5조 원, 기아 광주 공장이 1, 2공장 합쳐 하루 평균 2,100여 대를 찍어내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공장 한 채가 광주 가구 200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였어요. 아파트 한 동 식탁이 한 공장 정문에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2014년 한때 147만 5천 명이던 인구를 2025년 5월 139만 9,880명까지 떨어뜨립니다. 21년 만에 140만이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 광주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 만들어두긴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임금은 좀 낮춰도 도시가 주거와 보육으로 임금을 보태주겠다. 대신 노사는 약속을 지키자. 그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행정이 광주에서 어떻게 보였길래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입에서 이런 한탄이 나왔을까요? 광주 행정은 노조를 사진 찍기용 소품으로만 안다. 사측이 아니라 노동계 본진이 광주 행정에 등을 돌린 거예요. 결국 사장이 입 밖에 낸 그 한 문장은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정체성이 헐거워지고 인구가 빠지고 약속의 무게가 가벼워진 도시에서 누구든 한 번은 꺼낼 수밖에 없는 결론에 가까웠어요. 이 노조와는 못한다.
그 한 줄에 광주의 11년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건 롯데칠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패턴이 이미 한번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광주형 일자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021년 9월 광주에 캐스퍼라는 경영 SUV를 만드는 공장이 문을 엽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줄여서 GGM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를 포함해 무려 37개 주주사가 돈을 모아 세웠어요. 평균 초임 연봉은 3,500만 원, 현대차 본사 초임이 약 5,600만 원이니까 본사의 60%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시가 한 가지 약속을 더 얹습니다. 부족한 임금은 주거비, 보육비 같은 사회적 임금으로 보태겠다고요. 쉽게 말하면 임금 일부를 도시가 함께 부담하는 약속이었어요. 동네 가게 직원에게 시청이 월세를 보태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노사가 도장을 찍은 한 줄, 누적 35만 대 생산까지는 절대 파업하지 않겠다. 도시 전체가 배수의 진을 친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장 찍은 종이가 휴지가 되는 데는 채 4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사내노조 두 곳이 금속노조에 가입합니다. 외부 세력의 첫 발자국이 정문 안에 들어선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8개월 뒤 2025년 1월 14일 설립 5년 만에 첫 파업이 터집니다. 노조 요구는 기본급 7%, 금액으로는 15만 9,200원 인상, 사측 제시는 물가 연동 3.6%였어요. 35만 대는커녕 그 절반도 채우기 전에 약속은 깨진 겁니다. 주주단 37개사는 곧장 경고합니다. 파업이 계속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요. 도시가 함께 보태던 사회적 임금도 그 순간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입니다. 10월 22일 임협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일단 봉합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2달 만에 노조가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2025년 12월 26일 GGM은 사상 첫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200명 가까운 조합원 중 138명이 라인을 멈췄고 사측은 사무직까지 끌어와서야 일평균 270대를 겨우 유지했습니다. 35만 대 약속이 깨진 자리에 무파업 약속까지 다시 짓밟힌 거예요. 여기서 의심이 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입시켰을까요? 같은 시기 일본을 보면 답이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에 들어선 TSMC 공장에 1공장 4,760억엔, 2공장 7,300억엔, 합쳐서 약 10조 원을 직접 꽂았습니다. 1, 2공장에서 신규 고용만 3,400명이 만들어졌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인근 기쿠요초는 지금도 인구가 매년 500명 이상 늘고 있습니다. 광주가 35만 대 약속을 깨고 있던 그 시간에 구마모토는 도시가 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기, 같은 게임. 한쪽은 약속을 깼고 한쪽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단서가 하나만 있었다면 우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서는 더 황당했습니다. 무대는 같은 광주, 이번엔 금호타이어 광주 2공장입니다. 2025년 5월 17일 정년동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부지 15만 제곱미터 가운데 3분의 2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 축구장 5개 규모 공장의 70% 이상이 통째로 사라진 셈이죠. 라인은 멈췄고 거래처 라인도 같이 멈췄습니다. 약 5에서 6개월간 조업 자체가 정지됐거든요. 수출 일정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한 도시의 대표 공장이 반쯤 타버렸고 직원 가족들은 회사가 다시 일어날지부터 걱정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도 끝나기 전에 벌어진 일이 더 놀랍습니다. 화재 5개월 뒤 2025년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금호타이어에서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3,261명이 참여했고 이 중 3,054명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찬성률 93.65%. 93.65% 믿어지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공장 절반이 잿더미가 된 회사에서 10명 중 9명 넘게 파업에 손을 들었습니다.
노조 요구는 임금 인상에 더해 역대 최대 성과급 분배까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환자실에서 갓 나온 환자에게 마라톤을 뛰라는 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게 정상적인 노조 활동인지 의심이 듭니다. 아직 라인도 다 못 간 공장 절반은 잿더미인데 사무실 책상을 두고 흥정을 하는 그림이거든요. 다행히 10월 22일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파업은 일단 유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파업이 안 일어났다는 결과가 아니라 회복 직후 협박 투표라는 패턴 자체는 그대로 남았다는 점이에요. 도장은 안 찍혔어도 칼은 한 번 뽑힌 거잖아요. 다음에 같은 칼이 다시 뽑히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같은 시점, 같은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경기 안성시는 2025년 9월 한 달에만 기업 7곳에서 약 800명 신규 고용과 5천억 원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출처는 경기일보 2025년 9월 보도입니다. 광주가 화재 직후 사무실 책상을 두고 93.65%로 칼을 뽑던 그달, 안성에서는 새 공장이 800명짜리 명패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해, 같은 나라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서 2개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순간, 우리는 단서 3번째를 보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광주를 통째로 비우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손에 음료수 한 캔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2,000원 주고 산 그 한 캔. 도대체 이 2,000원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봅시다. 숫자로 보면요, 원료비 600원이 빠집니다. 인건비랑 운송비로 또 400원이 빠지고요. 본사 마케팅 물류로 600원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고 남은 돈이 400원. 이 중에 200원이 광주 협력사, 동네 고용으로 떨어지고 200원은 세금으로 갑니다. 결국 2,000원짜리 한 캔을 팔아서 광주에 떨어지는 건 고작 200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200원짜리 한 줄이 도시 한 채를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남거래처 2만 곳, 운송협력사, 동네 상가 한 줄이 전부 이 200원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결국 200원짜리가 사라지면 도시 한 채가 동시에 마릅니다. 공장이 짐을 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자리가 빠집니다. 일자리가 빠지면 뭐가 벌어지죠? 사람이 떠납니다. 숫자로 보면요, 광주 청년 순유출이 2023년에 약 6,400명, 2024년에 6,005명, 2년간 약 1만 2천 명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쉽게 말해 버스 10대 분량 청년이 매주 광주를 떠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140만이 무너진 2025년 5월에 139만 9,880명이었던 광주 인구는 그해 12월 139만 2천명까지 떨어집니다. 7개월 만에 7,800명이 더 빠진 거예요. 2026년 1월에는 또 1,355명이 줄어 139만 658명, 한 달에 1,300명씩, 하루에 40명 넘게 광주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청년들에게 왜 떠났냐고 물어봤더니요, 1순위 사유가 직업 46.9%였습니다. 통계청, 머니에스 2025년 12월 자료 기준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 거지 광주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남은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광주 청년 고용률 37.6%, 7개 특광역시 중 꼴찌입니다. 동구 금남로, 충장로, 6층 이상 사무실 공실률은 44.83%,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어요. 신용보증재단 전국 평균 대위 변제율은 5.66%까지 치솟았습니다. 보증을 받은 자영업자 100명 중 6명 가까이가 빚을 못 갚아 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거든요. 역대 최고치예요. 그럼 도시가 답을 마련해 두긴 했을까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6에서 7개월 더 밀려서 2027년 말, 늦으면 2028년 초. 2단계는 2030년, 그 이후. 공장은 그대로인데 기업 환경이 사마처럼 마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바꾼 도시들은 도대체 뭘 다르게 했을까요? 답은 같은 한국,
같은 시점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안성을 보세요. 2025년 9월 기준 기업 7곳이 안성에 들어와 약 800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고 투자 유치 규모는 5천억 원입니다. 광주에서 42년짜리 공장이 짐을 싸던 같은 해 안성은 9월 한 달에만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차오를 일자리를 새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안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달 뒤인 2025년 11월 안성시는 현대차,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 1조 2천억 원 협약까지 끌어옵니다. 한 해 투자 유치 목표를 170% 초과 달성한 거예요. 게다가 2026년 안성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2030년까지 반도체 인력 양성센터까지 짓겠다고 못 박았거든요. 같은 한국, 같은 해. 누구는 공장이 짐을 싸고 누구는 인력 양성센터를 짓습니다. 결과만 정반대인 게 아니라 방향 자체가 정반대였습니다. 바다 건너로 가볼게요. 일본 두마모토에는 TSMC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1공장 4,760억엔, 2공장 7,300억엔, 우리 돈으로 합쳐 약 10조 원을 직접 보조해줬어요. 그 결과 1, 2공장에서 신규 고용 3,400명, 진출 표명호 3년간 규슈 지역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가 70여 건 이상 줄줄이 발표됐습니다. 향후 10년 경제 효과는 약 10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도시가 어떻게 변했냐고요? 기쿠요초 토지가가 한 해에 31.6% 올라 일본 전국 1위, 인근 소멸 위기 도시까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같은 시간 광주는 청년이 매년 6,000명씩 빠져나갔고 구마모토는 인구가 매년 500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같은 게임의 다른 결과예요. 미국은 더 큽니다. 반도체 보조금 527억 달러를 푼 칩스 액트 이후 2024년 한 해 미국 제조업 건설 지출이 7,438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5.3% 늘었고 2021년에 거의 2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나라가 공장 짓는 데만 1년에 1,000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결정적 1cm 차이가 보조금 액수냐? 그게 답이라면 광주는 그냥 돈이 모자란 도시였다는 얘기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는 돈이 아니에요. 안성에도, 구마모토에도, 미국 산단에도 광주에 없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행정의 일관성. 한 번 약속한 룰을 다음 시장이 바뀌어도 못 깨게 만드는 도시. 둘째, 노사 약속의 강제력. 무파업, 임금 합의가 깨지면 보조금이 회수되거나 다음 약속을 못 받는 구조. 셋째, 외부 노조 개입 거부권. 산단 내부 합의가 외부 조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한 도시의 뼈대. 결국 답을 바꾼 도시들은 돈이 아니라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광주는 그 셋이 다 빠진 자리에 보조금만 얹다가 35만 대 약속이 휴지가 됐고요. 그러면 광주는 왜 답을 못 바꿨을까요? 진짜 이유는 지금까지 모은 단서 안에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단서 4개를 한 줄로 세우면 매뉴얼이 보인다는 거예요. 5단계입니다. 1단계, 외부 노조 가입 권유 전단이 정문에 붙습니다. 2024년 5월 GGM 노조 2곳이 금속노조에 편입된 그 장면이 시작점이거든요. 2단계, 그동안 도장 찍어둔 합의가 휴지로 변합니다. 35만 대 무파업 약속이 5년 만에 깨지고 임역 타결 2달 만에 사상 첫 전면 파업까지 다시 들어간 그 순서입니다. 3단계, 회사가 회복도 못한 시점에 임금, 성과급 협박 투표가 들어옵니다. 금호타이어 화재로 공장 절반이 타버린 직후 찬성 93.65%. 기억나시죠? 4단계, 거래처와 협력사, 하청 라인까지 봉쇄됩니다. 여수 과양 클렌즈 인력을 한 노조가 독점해 출입을 통제한 사례. 2025년 9월 24일, 기아 광주 공장 부품사 모트라스의 부분 파업으로 1, 2공장이 절반 가까이 멈춘 그날이 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4개월 뒤인 2026년 1월 13일, 현대글로비스가 모트라스 광주 공장 운송 위탁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부품과 물류 라인이 동시에 흔들리는 신호죠. 5단계, 회사가 짐을 쌉니다. 그리고 메뚜기처럼 다음 공장으로 옮겨갑니다.
롯데칠성 다음 후보로 시선이 가는 곳이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국알프스고요. 1987년 설립된 일본계 외투기업, 직원이 약 772명입니다. 광주가 외투기업 리스크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신호인 거죠. 결국 5단계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전단이 붙고 약속이 깨지고 협박 투표가 통과되고 라인이 막히고 공장이 떠난다. 5동작이 한 세트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 매뉴얼이 이제 합법의 옷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노란봉투법, 2026년 3월 10일에 이미 시행됐어요.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하게 만드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쟁의행위 손해배상은 조합원 개별 책임으로 한정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광주에서 본 5동작 하나하나에 새로 깔린 고속도로가 깔린 셈이에요. 그리고 그 첫 시운전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광주 전남이었습니다. 2026년 4월 2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선대병원 하청노동자 사건에서 원청인 조선대병원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원청이 협력사 직원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첫 결정. 광주가 5단 매뉴얼의 시범 무대였다는 게 새 법의 첫 적용지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시장 신호도 같이 움직였어요. 법 시행을 앞두고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가 사상 최대 인원으로 몰렸습니다. 노동 분쟁이 폭증할 거라는 시장의 베팅이거든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신 회사 정문에 같은 전단이 붙은 적 있다면 지금 보고 계신 게 1단계입니다. 다음 순서가 뭔지는 광주가 5번째 영수증으로 다 알려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뭘까요? 광주는 이미 신호를 다 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광주는 이미 신호를 다 보냈어요. 우리가 못 본 척 했을 뿐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아 광주 공장이 어느 날 짐을 싸겠다고 발표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광주는 어떻게 될까요? 1, 2공장 일평균 2,100여 대가 멈추고 거기 붙어있던 협력사 수십 곳이 같이 흔들립니다. 광주는 한국 산업지도에서 사실상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롯데칠성이 첫 신호였고 금호타이어 한평 이전이 두 번째 신호였습니다. 2026년 1월 한평 신공장 창고동이 착공됐고 3월 2일에는 광주 공장 부지 매각이 본격화됐어요. 짐 싸기의 마침표가 바로 광주 시민 눈앞에서 찍히고 있는 겁니다. 기아가 세 번째라면 그땐 늦습니다. 도시 한 채를 바치던 다리가 다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광주가 보낸 신호를 읽었다면 답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약속의 강제력을 살려야 합니다. 무파업 약속, 상생협약, 광주형 일자리 같은 도장 찍은 종이가 5년 만에 휴지가 되는 일을 더는 두면 안 돼요. 행정과 시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지키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약속을 깨면 보조금을 회수하고 깬 쪽이 책임을 지는 룰이요. 두 번째, 외부 노조 가입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문에 전단이 붙고 서명이 돌면 그 과정을 공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의사로 결정했는지가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메뚜기 매뉴얼 1단계를 끊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도시 간 격차 추적, KPI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고용률, 신규 고용, 투자 유치 액수를 1년 단위로 광주, 안성, 부마모토 옆에 나란히 띄워놓는 거예요. 숫자가 매년 비교되면 행정도, 노조도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도시는 보조금 위에 페널티가 붙는 구조, 이게 광주를 살리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정문에 노조 가입 권유 전단이 붙은 적 있나요? 붙은 뒤에 어떤 변화가 시작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한 줄이 바른 도시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빠른 신호가 됩니다. 광주가 5년 전에 받았어야 할 신호를 우리는 댓글창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본격 작동하면서 가장 먼저 흔들릴 구미, 군산, 거제 산단의 신호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쓰인 매뉴얼이 어디로 옮겨왔는지, 그 다음 논이 어디인지 함께 따라가 보죠. 광주는 사고가 아니라 매뉴얼이었습니다. 그 매뉴얼은
지금 전국에서 작동을 시작했어요. 신호를 읽은 사람만 다음 짐을 안 싸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